흰 바탕에 전체 프로젝트의 제목이 쓰여 있다. 장애 배우의 연기, 비판적 해석과 창조적 기술 사이에서 극단 A. 전체 프로젝트는 5개의 개별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프로젝트 영상이 시작되기 전 개별 프로젝트의 제목, 출연자, 소개글이 나온다. 첫 번째 프로젝트, 내가 지휘한다. 강보람, 배구람.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3악장을 서로 다른 두 내병변 장애 배우가 지휘한다. 음악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각자의 떨림과 강직을 이용해 표현한다. 영상 해설. 강보람과 배구람이 빈 무대에 혼자 지휘한다. 같은 음악에 서로 다른 지휘가 교차 편집하거나 화면이 2개로 나눠서 나란히 배치되도록 편집했다. 강보람은 짧은 머리에 흰색 셔츠와 몸에 붙는 검은색 가죽 바지를 입고 베이지색 재킷을 걸쳤다. 배구람은 갈색 짧은 머리에 흰색 셔츠, 짙은 회색의 정장을 입었다. 보람, 음악이 시작되기 전 팔꿈치를 살짝 굽혀 양손이 얼굴 높이 오게 팔을 들어 올린다. 10개의 손가락을 쫙 펴고 있다. 지휘에 따라 양팔을 움직이는 속도와 손가락의 각도가 제각각 다르다. 상체는 반원을 끌으면서 좌우로 방향을 바꾸고 양다리를 움직이는 각도가 달라지면서 앞꿈치만 바닥에 닿기도 한다. 현악기와 금관악기만 연주되는 부분에서는 왼팔을 높게 들고 좌우로 곡선을 그리며 움직이고 목관악기 솔로 부분에서는 오른팔만 높게 들고 오른손의 손가락들을 작게 천천히 움직인다. 음악이 커지면 팔다리의 각도를 더 크고 힘있게 움직인다. 음악이 작아지면 왼팔만 조금씩 천천히 움직이다가 음악이 끝나면 팔을 양옆으로 벌리고 주먹 쥔 채로 멈춰선다. 나는 당당한 지휘자다. 나의 신호에 따라 음악이 변화한다. 몸이 음악보다 반박자 느리다. 몸을 먼저 움직여보자. 너무 빠르다. 움직임이 음악에 맞춰진다. 타다. 타다다다. 나의 발이 음악에 맞춰지고 몸이 붕
뜨는 느낌이다. 내 몸 안에 리듬감, 박자감이 존재하고 있다. 이 공간에 나의 몸과 음악만이 무아지경 존재한다. 두 번째 프로젝트.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강보람, 유두선, 배구람, 박찬미. 극단적으로 다른 두 신념이 부딪히는 영화 변호인의 재판 장면을 장애 배우들이 연기한다. 언어 장애가 있는 배우들이 변호사와 증인, 검사를 맡아 논리적 설득과 감정적 호소의 긴장을 드러낸다. 영상 해설. 블라인드가 쳐진 세로로 긴 창문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아 있는 연습실 공간. 왼쪽부터 두선, 우람, 찬미, 보람이 반원형으로 자리 잡았다. 증인인 두선과 변호인인 보람이 거리를 둔 채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면 재판장인 찬미는 정면을 보고 있고 검사인 우람은 증인 곁에 서서 변호인 방향으로 몸을 틀었다. 주로 말하는 사람이 화면에 잡힌다. 두선은 검은색 머리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다. 우람은 갈색 머리에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찬미는 금색 뿔테 안경을 쓰고 어깨까지 오는 머리를 뒤로 낮게 묶었다. 판사복을 입고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다. 보람은 갈색 짧은 머리에 베이지색 정장을 입었다. 왼손에 종이를 들고 있다. 지금 변호인은 또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법을 모독하고 국의 기밀성을 찬양 공모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부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보안 문제라고 탄압하고 집행해봤잖아. 증인이 말한 국가는 이 나라 정권을 강제
진짜로 찬탈한 일본 군인들 그 사람이 아니야!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증인,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즉 고문이 있었죠. 아닙니다. 증인은 지금 위증하고 있습니다. 고문 한 적 없다고. 피고 몸에 이렇게 타박상 흔적이 이렇게 있는데도 없다고 잡아들까? 피고가 자해한 거야. 잘라고 헛소리 그만하고 진실을 얘기해. 너는 네가 애국자같이 천만에 이건 애국자가 아니고 죄 없고 선량한 국가를 병들게 하는 버려지고 군사정권의 하수일 뿐이야. 진실을 얘기해. 그게 진짜 애국이야. 닥쳐! 이 빨갱이 새끼야.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증인에게 진술하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한 번만 더 그러면 바로 퇴정이야. 법정 소란대로 퇴정할 놈들은 저 동원된 문학기들이지 제가 아닙니다. 검찰 측 신문하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은 해서라도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협박하고 고문해서 자술서 받아냈다고 순순히 인정해! 경위, 여기 방청석에서 비속어 쓴 사람들 퇴정시켜. 여기 변호인도 퇴정시켜. 인정해! 검찰 측 신문하시오. 고문을 하실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지금 위증하고 있습니다. 모레 최종 공판합니다. 재판장님, 증인은 위증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세 번째 프로젝트 새빨간 코미디 박찬미, 강보람, 배구람, 유두선 휠체어를 이용하는 젊은 여성 장애 배우의 목소리와 수행을 통해 영화 조커를 재해석한다. 다른 장애 배우들의 존재가 그 목소리를 확성한다. 영상 해설 장면은 크게 3개로 구성된다. 첫 번째 장면 물감과 붓, 컵, 담배, 이어폰 등이 어지럽게 놓여있는 화장대 앞에서 전동 휠체어에 앉은 저신장 배우 찬미가 광대 분장을 하고 있다. 왼편에는 가시 씌워진 스탠드가 있다. 두 번째 장면 전동 휠체어를 탄 찬미가 긴 경사로를 내려온다. 찬미는 초록 셔츠에 노란 조끼, 빨간색 정장을 입고 갈색 구두를 신었다. 얼굴 전체를 하얀색으로 칠했고 눈썹과 코끝, 과장되게 찢어진 입을 빨갛게 칠했다. 눈썹 위와 눈 아래쪽으로 초록색 삼각형을 그렸다. 경사로를 내려와 음악이 나오면 휠체어를 멈추고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손에 쥔 채 춤을 춘다. 대체로 상체는 드럼 리듬에 맞춰 주먹을 쥐고 팔을 흔들며 하체는 무릎을 구부리면서 리듬의 강약을 표현한다.
담배를 입에 문 채 박자에 맞춰 고개를 강하게 흔들기도 하며 휠체어 팔걸이에 있는 짧은 봉 형태의 손잡이를 잡고 바닥으로 내려와 한 바퀴 돌아 엉덩이를 실룩거린다. 휠체어 발판을 딛고 시트에 올라 팔걸이에 살포시 앉아 다리를 꼰 채 어깨춤을 으쓱으쓱 추기도 한다. 줄곧 시니컬한 표정을 하고 있지만 간혹 자신의 춤이 취한 듯 미소를 짓는 와중에 종종 섬뜩함이 스친다. 세 번째 장면. 검은색 배경에 하얀색 스크린이 내려와 있는 무대 위. 왼쪽부터 보람, 찬미, 우람 두 선의 순서로 앉아 있다. 보람, 우람 두 선은 검은색 상의를 입었고 찬미와 같은 광대 분장을 한 얼굴이다. 찬미가 이야기하는 동안 찬미의 얼굴이 보이고 사이사이에 보람, 우람 두 선의 얼굴이 비친다. 전동 휠체어에 앉은 찬미가 담배를 피우면서 광대 분장을 하고 있다. 얼굴 절반이 하얗게 칠해진 상태고 붓에 흰 물감을 묻혀 나머지 절반을 칠한다. 입에 담배를 문 채로 붓질을 하다가 손에 담배를 들고 긴 숨을 내뱉는 모습이 거울로 비친다. 입을 앙 다문 모습이다.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찬미. 휠체어 손잡이에 팔꿈치를 기댄 채 나른한 표정으로 턱을 괜다. 왼편에 있던 스탠드 조명의 줄을 슬쩍 쥐었다가 가볍게 내려놓는다. 반동으로 흔들리는 추. 찬미 다시 붓을 잡으면 화면이 어두워진다. 조커 분장과 옷차림을 한 찬미가 전동 휠체어에 앉아 다리를 꼬고 경사로를 내려온다.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입에 문다. 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 혼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극하고 갈구하고 호소하지. 물론 그것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지만 난 이런 생각을 해. 무관심한 세상에서 산다는 건 혼자가 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근데 세상이 온통 무관심이야. 다들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지? 무관심이 별로다, 관심이 최고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야. 적어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시선으로서의 관심은 갖고 살자는 거지. 난 그래서 연기를 하는 거야. 내 연기를 보고 내 예술에 관심을 가지라고.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게?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봐. 그리고 나도 세상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다니까? 찬미 화면 밖으로 사라진다. 빈 거리가 점점 어두워지며 화면이 전환된다.
무대에 보람, 찬미, 우람 두 선의 순서로 앉아 있다. 모두 찬미와 같은 광대 분장을 했다. 난 잃을 게 없어요. 속상할 일도 없고. 내 삶은 코미디 그 자체예요. 아닌 척하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요. 코미디는 주관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들과 사회는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죠. 뭐가 웃기고 안 웃긴지 판단하는 것처럼. 아니, 못되게 굴어서 그런 거예요. 못되게 굴어서. 요즘은 모두가 못되게 굴어서 미쳐버릴 지경이라니까? 가짜는 것들이 까불어서 손 좀 본 거라고요. 와, 걔네들이 뭐라고 그렇게 슬퍼해? 내가 똑같이 당했다면 그냥 지나쳤겠지. 나는 거들떠도 안 보면서. 네 명의 배우들 눈을 치켜뜨고 정면을 바라본다. 찬미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대고 조용히 하라는 액션을 취한다. 당신들 세상이 어떤지 알기나 해? 찬미 발을 구르며 웃는다. 그럼 지켜봐. 소리 없이 웃던 네 명의 배우들 무표정하게 정면을 응시한다. 네 번째 프로젝트 차르륵 착 배구람 유두선 영화 위플래시의 교수와 제자를 두 명의 뇌병변 장애 배우가 연기한다. 예술을 향한 정진, 교수와 제자의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면서도 마라카스 연주를 통해 정확한 템포란 무엇인지 질문한다. 영상 해설, 연습실. 두성과 우람이 거리를 둔 채 마주보고 앉아있다. 두성과 우람의 옆에 놓인 각각의 보면대에는 악보와 마라카스가 있다. 악보는 닳고 다른 종이 뭉치이며 마라카스는 길이 30cm, 지름 5cm 정도의 원통 모양이다. 두선은 검은색 머리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목 위로 올라오는 검은색 폴라티에 청바지를 입었다. 전동 휠체어에 앉아있다. 우람은 갈색 머리에 검은색 티셔츠와 짙은 청바지를 입고 청남방을 걸쳤다.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있다. 두선이 오른손에 마라카스를 들고 있다. 잘 보고 따라하는 거야. 두선 마라카스를 위아래로 흔든다. 우람 두선의 연주를 보며 고갯짓으로 리듬을 탄다. 배구람 잘해봐. 우람 마라카스를 가로로 길게 들고 양 손바닥으로 고정한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올린 채 위아래로 흔든다. 두선은 우람의 연주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만! 우람은 두선을 쳐다본다. 내가 왜 멈춘 것 같나? 잘 모르겠어요. 두선은 휠체어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 몸을 등받이에서 뗀 채 우람 쪽으로 기울인다. 알 텐데. 템포 때문에 서둘렀을까? 끌었을까? 모르겠어요. 다시 해봐. 우람은 두선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마라카스 연주를 시작한다. 두선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우람의 연주를 바라본다. 두선은 입술을 꿰매고 점차 눈살을 찌푸린다. 그만! 두선은 악보를 집어 던지고 맞장의 종이가 흩어진다. 우람 놀란 눈으로 두선을 쳐다본다. 가져와. 우람은 보면대에 마라카스를 놓고 바닥에 떨어진 악보를 줍는다. 두선은 우람의 행동을 지켜본다. 우람은 악보를 모아 두선의 보면대에 올려놓는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고개를 푹 숙인다. 다시 해. 우람은 다시 마라카스를 잡고 두선을 바라본다. 연주를 시작한다. 두선은 우람을 유심히 지켜본다. 두선 안경을 고쳐 쓴다. 그만! 두선 다시 악보를 집어 던진다. 서둘렀어. 질질 끌었어. 서둘렀어요. 두선은 전동 휠체어를 움직여 천천히 우람에게 다가간다. 이제 차이를 알겠어?
더 죽도록 연습해. 배구라. 서로 마주보는 두 사람. 5번째 프로젝트. 난가, 젠가, 넌가. 강보람, 유두선, 배구람, 박찬미. 두 장의 배우가 짝꿍이 되어 젠가를 하는 동안 서로의 시선, 호흡, 움직임, 시간을 경험해 본다. 자기 몸의 고유성 안에서 다른 몸의 고유성에 집중했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들을 따라가면서 흉내내기가 아닌 방식을 통해 나로부터 너가 되어가는 접근법을 찾는다. 영상 해설. 각각의 배우들이 혼자서 젠가를 하는 영상. 배우들은 각자 움직이기 편안한 모양의 테이블 앞에 앉아 있다. 나레이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평소 자신이 하던 대로 젠가를 하다가 나레이션이 나오는 지점부터 짝꿍의 고유성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보람, 두선, 우람, 찬미의 영상이 차례로 이어진다. 큰 창으로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연습실 공간. 가로로 긴 사각 테이블 앞 바퀴 달린 의자에 앉은 보람이 젠가를 하고 있다. 보람은 갈색 머리에 노란색과 회색 줄무늬 니트를 입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렸다.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으며 젠가를 하는 동안 바퀴 달린 의자를 굴려 이리저리 테이블 앞을 이동한다. 나무 블록을 밀어 떨어뜨린다. 나는 두 손의 손가락 사용과 호흡을 멈추면서 집중하는 순간을 경험해 보고자 한다. 두 손이 젠가를 할 때 어떤 손가락을 사용하는지, 집중할 때 고개와 시선의 방향이 어떤지를 굵직하게 설정해 두고 이 설정대로 움직일 때 내 몸의 소근육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감각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했다. 두 다리를 나란히 모으고 빼낼 나무 블록을 찾기 위해 고개의 각도를 크게 움직인다. 나무 블록을 밀어낼 때 나는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만 펴서 밀어내지만 두 손은 모든 손가락을 벌리고 쫙 편 상태에서 검지를 사용한다. 엄지만 사용할 때는 주먹 쥔 내 손가락에 힘을 받쳐줘서 블록이 가볍게 밀렸지만 검지를 사용할 때는 모든 손가락을 쫙 편 상태로 신경을 모으니 다른 손가락들로 떨림이 분산되면서 어깨에 순간적인 강직이 감각된다. 강직이 온 상태에서 호흡을 살짝 멈추니 검지에 힘이 집중되면서 떨림이 줄어들었고 그 힘으로 블록을 밀어낸다. 밀려난 블록을 검지 엄지로 빼낸 후
공중에서 툭 떨어뜨리고 떨어진 젠가를 보면서 살짝 멈추었던 호흡을 웃음과 함께 훅 뱉어낸다. 의도적으로 검지 끝에만 신경을 모으고 호흡을 살짝 멈추면서 움직여보니 평소에 내가 하던 것보다 나무 블럭을 더 많이 빼낼 수 있었다. 두 손의 움직임을 경험하면서 손가락을 폈을 때와 오므렸을 때의 떨림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떨림을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은 것 같았고, 습관적인 내 몸을 다시 관찰하고 싶어졌다. 극장 라운지 공간. 가로로 길고 세로 면이 불록하게 둥근 테이블. 테이블의 둥그런 한쪽 면 앞. 전동 휠체어에 앉은 두선이 젠가를 하고 있다. 두선은 검은색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쓰고 짙은 카키색의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었다. 젠가를 하는 동안 휠체어를 움직여 둥그런 테이블의 여러 방향에서 젠가에 접근하기 좋은 자리를 찾는다. 나무 블럭을 잡아 책상에 내려놓는다. 나무 블럭을 잡아 책상에 내려놓는다. 나는 보람의 떨림을 경험해 보려고 한다. 보람은 젠가를 할 때 왼손 엄지로 블록을 밀어낸다. 보람의 움직임은 떨림을 다루면서 만들어진다. 나는 보람이 젠가를 바라보던 각도로 휠체어를 옮겨 보람의 시선으로 블록을 보며 속도와 자세, 집중의 방식을 시도해 보았다. 내 방식으로 움직일 때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보람이 사용하는 힘과 손가락의 각도를 경험해 보려고 하자 엄지의 관절이 먼저 긴장했고 작은 떨림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미세한 떨림은 다른 손가락으로 번져갔다. 블록이 잘 빠지지 않을 때 나는 보람처럼 입술을 살짝 다물고 호흡을 멈추었다. 보람처럼 옷소매를 얻어 올렸다. 젠가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보람이 유지하던 표정을 담아보려
애썼다. 보람은 엄지에서 시작된 떨림을 조절하며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만 나는 손목에 먼저 긴장이 오고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를 반복한다. 타인의 몸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방식을 따라가며 고유한 신체와 움직임을 탐구하는 시간이다. 나는 보람의 떨림을 경험하며 오히려 내 몸의 방식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 당연하게 여겼던 내 방식이 사실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였음을 깨달았다. 극장의 라운지 공간. 가로로 길고 세로면이 블록하게 둥근 테이블. 우람이 테이블의 둥근 면이 끝나는 지점, 팔걸이 의자에 앉아 있다. 우람은 갈색 머리를 하고 흰색 맨투맨 티셔츠 안에 초록색 줄무늬 셔츠를 받쳐 입었다. 셔츠 목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걸어두었으며 갈색 바지를 입었다. 젠가를 하는 동안 의자에서 일어나 위에서 젠가를 내려다보거나 자세를 낮춰 블록을 빼는가 하면 테이블의 가로면과 세로면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젠가에 접근하기 좋은 방향을 찾고 다시 의자에 앉아 테이블에 몸을 기대거나 팔의 각도를 조절한다. 나무 블럭을 빼서 잡는다. 책상 위에 놓는다. 나는 젠가하는 장래의 진지한 눈빛과 집중하는 태도를 경험해보고자 한다.
찬미는 자주 안경을 썼다. 나는 평소 잘 쓰지 않던 안경을 쓰고 보니 나무 블록과 블록 사이에 틈새를 잘 볼 수 있었다. 빼내려고 하는 블록의 한 줄 한 줄 나뭇결이 블록에 다가가는 손과 손가락의 주름 한 줄 한 줄이 다 보인다. 오른손으로 왼팔을 잡고 나무 블록을 이리저리 바라보았다. 장미처럼 탁자에 몸을 기대고 발꿈치를 탁자에 붙이는 자세로 바꿔본다. 평소 내 손에 떨림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느낌이 들었다. 평소 나는 오른손 검지 끝으로 블록을 밀어내는 방식만 사용했지만 이 안정적인 자세 덕분에 엄지와 중지를 사용해 블록을 길게 잡고 확실하게 빼낼 수 있었다. 심지어 평소 사용하지 않던 왼손으로도 블록을 빼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빼낸 블록마저도 아무렇게나 놓지 않고 차곡차곡 정돈하던 찬미처럼 나도 블록을 하나하나 정리한다. 찬미의 진지함과 새로운 자세는 나에게 누군가를 단순히 따라해본다는 것 이상의 깨달음을 주었다. 집중과 안정이라는 새로운 방법, 또 다른 연기에 접근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큰 창으로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연습실 공간. 가로로 긴 사각 테이블 앞 전동 휠체어에 앉은 찬미가 젠가를 하고 있다. 찬미는 머리를 양 갈래로 따았으며 초록색과 남색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있다. 젠가를 하는 동안 휠체어는 미세하게 각도를 맞추는 정도로만 움직이며 등받이에서 몸을 떼 테이블 앞으로 다가가는 방식으로 젠가와의 거리를 조절한다. 나무 블럭을 하나 빼서 책상 위에 놓는다.
나는 우람의 몸과 그에 따른 마음을 경험해 보려고 한다. 불수의적으로 발현되는 근육들의 수축과 떨림, 어떤 생각이 들어오거나 집중할 때 짓는 표정을. 숨을 깊고 크게 쉰다. 나의 존재가 점점 우람해진다. 젠가에 집중한다. 눈에 힘을 많이 주는 동시에 턱에도 힘이 들어가 단단해진다. 단단한 숨이 오간다. 고개가 자주 숙여지고 관절들이 서로 뭉치고 오그라드는 기본값이 형성된다. 나의 관절들은 각지고 딱딱해진다. 눈은 종종 꿈뻑거리곤 한다. 몸의 근육과 뼈는 기강이 바짝 잡혔다. 나와는 다른 우람이 가진 호흡과 움직임에 다가갈수록 큰 행동의 움직임들이 분절된다. 마치 새가 고갯짓을 할 때 툭툭 튕기는 것처럼. 우람해진 몸은 과감한 마음을 갖게 한다. 과감한 마음과 힘이 바짝 들어간 몸에는, 특히 손에는 우람의 고유한 떨림이 생긴다. 잔잔한 파도가 더 큰 파도에 합류되듯 나의 미세한 떨림은 우람의 좀 더 과감한 떨림에 삼켜져서 나의 고유한 손떨림은 사라졌다. 블록을 뺄 때 엄지와 검지를 주로 이용하고 블록을 빼지 않는 손은 힘을 꽉 모아쥐고 있다. 고개를 숙이다 보니 시선은 위로 향하며 눈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어깨와 목이 더 단단해진다. 신중한 마음과 단단한 몸을 갖고 차분하게 블록을 빼내면 갑자기 안도감이 몰려와 빨리 끝내고 싶고 또 끝났다는 생각에 블록을 툭 던지듯이 내려놓는다. 나에게 우람의 몸이 된다는 것은 우람의 생각이나 정서, 사고방식을 경험해보는 시간이었다. 그의 몸은 조금 더 과감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숨도 마음껏 쉬고 행동도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고. 하지만 에너지가 더 필요했다. 근육의 긴장도가 훨씬 높아지면서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흰 바탕에 가운데 글씨 2025 서울문화재단 장애예술인 창작 활성화 지원 연구사업 함께한 이들 강보람, 강예슬, 김슬기, 김지수, 배구람, 유두선, 박찬미 촬영과 편집 박태준 촬영 진행 김희수 수어 통역 김보석 음성해설 자문 김시랑 재해석한 작품 영화 변호인 2013년작 영화 위플래시 2015년작 영화 조커 2019년작 장소 협조 모두예술극장 모두라운지 연습실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지하 소극장 KOCCA 콘텐츠 문화광장 연습실 주최
극단해인, 후원, 서울문화재단.